네, 어제 이 시각에 긴급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한이 또 미사일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60km 날렸습니다.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됩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6시 42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말 강원도 원산 부근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2주 만입니다. 미사일은 고도 189km까지 올라갔고 9분 동안 6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KN-15 계열로 추정했습니다. KN-15는 북한이 지난 2월 냉발사 체계를 적용해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입니다. 발사 형태, 성공 여부 등은 한미 군 당국이 추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기습 도발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존재감을 적극 과시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은 계속되는 무모한 도발이 북한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다양화, 경량화된 핵무기와 위력적인 운반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 본토까지 겨냥한 타격 능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일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정말 인류의 문제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더는 할 말이 없다. 바꿔서 말하면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는 짧은 성명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시진핑 회담에 북한 문제가 긴급한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완섭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은 큰 문제이며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we have a big problem. We have somebody that is not doing the right thing, and that's going to be my responsibility.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할 것이라고 했던 최후 통첩성 경고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 앞선 오바마 정부가 북핵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태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responsibility could have been made a lot easier if it was handled years ago. 미중 정상은 플로리다의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북핵 문제와 무역, 경제 협력 등을 의제로 오늘부터 이틀간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스커드 2R로 파악됐다고 AFP 통신이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2005년 개발한 스커드 2R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의 탄두를 경량화해 1000km까지 사거리를 늘린 기종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다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네, 민간 지역의 공습을 그것도 화학탄을 쏟아부은 시리아 사태. 이 정도 만행이면 국제사회가 곧바로 힘을 모을 줄 알았는데 안보리 결의부터 러시아의 몽리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끔찍합니다.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이틀 전 시리아 북부에서 발생한 독가스 참극으로 현재까지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는 72명으로 늘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at Assad, Russia, and Iran have no interest in peace. 헤일리 대사는 화학무기 공격으로 숨진 주민들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러시아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Look at those pictures. We cannot close our eyes to those pictures. We cannot close our minds of the responsibility to act. 영국과 프랑스도 러시아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후원하면서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리아 공군이 반군 창고를 공격했을 때 창고 안에 있던 독극물이 퍼진 것이라며 책임을 시리아 반군에 떠넘겼습니다. 또 현장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결의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이 단합돼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 씨가 이르면 오늘 남부구치소로 이감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검찰의 구치소 출장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오는 일요일까지였던 구속기간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오늘 검찰의 두 번째 출장 조사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당초 매일 출장 조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오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방문 조사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0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탓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하루 휴식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시작된 조사는 구치소 일과를 감안해 검찰 신문이 오후 5시 전에 끝났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 측이 신문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느라 저녁 8시 40분에 조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조사도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이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조사에서도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분간 출장 조사를 이어가며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일 만료되는 1차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서울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오늘 오전 최 씨를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마침내 오늘 세 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오전 10시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우 전 수석만이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을 수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특검도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수사 결과 발표 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지목한 혐의 외에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대한체육회 감찰을 계획한 것이 최순실 씨의 이권 개입을 지연하려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정수석이라는 업무적 특징과 우 전 수석에 드러난 혐의가 앞서 기각때처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노 대통령 사돈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통령 친인척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인 2003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대통령 사돈 배모 씨 음주교통사고 야기라는 문건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정면 충돌 사고를 낸 배 씨가 차를 놔두고 혼자 귀가하려 했다는 내용과 함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 소란을 피운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건은 발생 3년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고 청와대와 경찰이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엄청 많이 사놨지. 니네 입만 하라고.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반적인 동향 보고는 민정비서관선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문 후보 아들 채용 특혜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이 2006년 당시 제출한 응시 원서의 필적 감정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위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시리아 화학무기 의심 공격, 산고 끝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상정까지는 했는데 이 러시아의 목리로 참 의결이 쉽지 않습니다. 파리에서 김현 특파원입니다.
독성가스에 중독된 사람들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설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틀 전 화학무기 의심 공습이 발생한 시리아에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사망자만 7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كيف عرفتكم يا ويش يعني صار لنا حالة نفسية WHO 세계보건기구는 피해자들이 신경작용제 증상을 보인다며 화학무기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공격을 규탄하고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Fortunately, war crimes are going on in Syria. We have been asking for accountability in relation to the crimes. 책임 공방도 벌어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은 시리아 정부군을 배후로 지목한 반면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는 책임을 반군 측에 돌리며 결의안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